소득만 봤을 때는 250만 원을 버는 채무자의 경우에도 파산이 가능하다. 이런 점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개인 파산은 소득도 필요 없고 네. 재산도 상관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채무도 아무거나 다 되는 건가요? 일단 채무 조건부터 설명을 좀 해볼까요? 채무자가 빌린 모든 채권은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개인회생과 달리 세금의 경우에는 채권으로 포함시키지 않는 차이가 있죠. 세금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말은 네. 면책도 안 된다는 뜻인가요? 네, 맞아요. 세금은 면책이 안 됩니다. 세금은 나랏돈이잖아요. 나랏돈은 채무자회생법에서 비면책 채권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산을 하더라도 세금은 면책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나랏돈 역시 회생채권으로 포함을 해서 분할납부하는 방식으로 전액 변제를 할 수 있는데요. 개인 파산은 환수할 재산이 없으면 변제를 어차피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변제가 불가능하니까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는 거죠. 그럼 세금을 제외한 채권은 일단 다 해당이 되는 거고 혹시 담보대출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만약 채무자가 재산을 지키면서 파산을 진행하고 싶다고 하시면 별도로 대출 원리금을 상환을 할 테니까 담보권을 실행하지 말아달라라고 이제 채권자랑 협의를 해주시면 네. 가능할 수도 있죠. 근데 파산을 진행할 때는 관제인을 또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채권자랑 협의를 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매각하지 말아달라고, 환가를 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설득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관제인은 채무자가 가진 그 재산을 환가를 해야 또 채권자들한테 나눠줄 수가 있잖아요. 채권자가 아무리 담보 채권자랑 협의를 잘 해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상태가 됐다고 하더라도 파산 관제인이 허락을 안 해주면은 재산을 지키기가 좀 어렵죠. 개인 파산을 진행하시는 채무자분들은 어느 정도 재산을 좀 포기하는 마음으로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만약 관제인을 잘 설득했다고 하더라도요,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청산가치만큼을 법원에 내야 되잖아요. 네네. 이 부분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3억에 해당하는 아파트가 있다. 근데 보통 여기에 뭐 대출이 2억 원이 있다. 그러면 1억 원이 내 재산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1억을 법원에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집에 살면서 1억을 낼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돈을 마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이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죠. 결론적으로는 이제 파산 진행하시는 분들은 거의 재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가할 재산이라고 한다면 부동산이나 자동차처럼 눈에 보이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산은 현금이나 예금만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부동산, 자동차뿐만 아니라 보험 환급금, 그리고 살고 계신 곳의 보증금도 모두 재산으로 평가를 받는데요. 네. 다만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만큼 변제금을 내는 방식으로 재산을 지키잖아요. 네. 그런데 개인 파산은 좀 다르죠. 청산가치만큼 환수금을 현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개인 파산을 진행하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보통 그런 현금을 준비하시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차라리 관제인에게 재산을 처분해달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꼭 지키고 싶은 재산이라면 혹시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환수금을 내도 되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관제인과 먼저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네. 실무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보험 환급금 때문에 환수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네. 가족분들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경우가 실무상 많았어요. 왜냐면은 개인 파산은 아무래도 소득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연세가 많으신 채무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이런 분들은 좀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보험 하나하나가 아무래도 소중할 수밖에 없는데 환수금을 내기 위해서 보험을 해지를 하게 되면 앞으로 감당할 병원비를 생각한다면 선뜻 그렇게 해지를 하기가 어렵죠. 그럴 때는 지인들이나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환수금을 마련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파산은 정말 소득이 있는 분들은 무조건 조건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고 네. 개인회생 채무자는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개인 파산을 진행하는 채무자라면 최저생계비 이하로는 수입이 있어도 됩니다. 그런 수입이 없으면 실제로 뭐 먹고 살지를 못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수입이 없으신 분들은 관제인이 그러면은 돈을 한 푼도 안 풀었는데 어떻게 생활을 하시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그렇다고 소득을 발생시켜야 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렇죠.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좀 많으신데요. 이런 네네. 분들은 이제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 수입을 지원을 받고 계실 테고 또는 연금을 좀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또 모자란 생활비를 이제 가족분들이 도와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배우자가 소득 활동을 좀 할 수도 있죠. 소득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무리해서 수입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이게 네. 젊은 사람들도 최저 생계비만큼 돈을 번다면 파산이 가능한 건가요? 가능은 하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나이가 어리고 건강에 문제가 없으신 청년분들은 네. 아무래도 법원에서 먼저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겠죠. 예를 들면 사회생활 경력이 없어서 취업이 어려운 게 이유가 될 수도 있겠고 또는 건강상 이유로 오랫동안 소득 활동을 못하는 분들도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 보통 청년들은 건강상의 이유가 만약에 없다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고 뭐 배달을 할 수도 있고 뭐 일용직을 할 수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개인회생으로 많이 가시긴 하죠. 그러면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소득이 있는데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는 어떤가요? 자녀나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경우라면요. 채무자의 실제 생활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부양가족이 많으면 파산 신청 자격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올해 기준으로 3인 기준 생계비가 한 28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이가 2명이 있는 거죠. 뭐 초등학생, 어린이집 다니는 이런 아이들이 있다고 하면 가족을 부양을 하면서 한 250만 원 정도 소득이 있다고 하면 250만 원으로 생계를 하기가 빠듯하니까 네. 변제금을 낼 정도로는 소득이 충분하지가 않다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최저생계비는 280만 원이고 내가 버는 돈은 250만 네, 원이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파산 진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까지 고려를 해야 되긴 하는데 소득만 봤을 때는 250만 원을 버는 채무자의 경우에도 파산이 가능하다. 이런 점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들이 개인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 어떤 채무를 포함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내가 과연 개인 파산을 할 수 있을까 궁금증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매주 올라가는 개인 회생, 개인 파산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